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러니까 징계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가 있었다라는 점을 거론한 어제자 조선일보 칼럼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경위 설명을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에 등장하는 내용을 간략히 추려드리면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기자들 앞에서 대답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이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바가 있는데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자기 당 대변인에게 초유의 비판을 당한 윤 대통령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다.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돼 주위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제 칼럼에서 썼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요 지금 추정까지 따라붙었는데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또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일단 좀 그 우리 대변인님의 일단 좀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가 돼 버렸는데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뭔가 이 사심 없이 했던 일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 해석들이 덧붙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라는 게 조금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저도 글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하신 건지. 양상훈 주필 칼럼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칼럼이요. 예. 이게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읽다 보면은 그게 어떤 이 원인 규명이 100%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좀 의도를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몇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제가 했던 쓴소리에 담긴 충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 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뭐 저나 대통령이나 뭐 누구에 대한 적이 없이 쓰신 칼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 뭐 그 양상훈 주필의 이제 그 칼럼에 담긴 양상훈 주필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칼럼에 이제 그 사실로 언급되어 있는 우리 대변인님의 그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분노한 게 맞느냐 아니냐. 네. 이걸 좀 가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좀 느끼신 바가 있었습니까?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전달된 건 없었고 약간 발언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아름아름 그런 소식은 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당정에서는 또 용산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들려오는 말들로는 당 안팎에서 그런 목소리가 좀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조심하는 게 좋다. 뭐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대표실을 통해서는 좀 항의가 있었다라는 건 제가 익히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뭐 저는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운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자 파동이 터진 시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대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또 당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사적 채용 국면에서는 이 고민정 의원과 또 큰 설전이 있었는데 또 그때는 사실 국면 전환에 제가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는 또 희노애락에 또 다른 감정이 드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감정에 대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그때 우리 대변인님의 그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었고요. 예. 다만 당 안팎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충고 비슷한 얘기만 들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그 대변인님의 이런 어떤 비판에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담겼느냐 아니냐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어제 쓰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뭘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시를 받아서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히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시키면 더 하기 싫은 거. 약간 백신도 괜히 맞으라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맞으려다가도 맞기 싫고 약간 이런 좀 어긋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저나 대표나 사실 그런 사람들에 속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무한 자유와 무한 책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의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을 비판했다라고 하셨는데 또 제가 이렇게 선발된 대변인이잖아요. 예, 대변인이 이렇게 컨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된 것도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것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컨테스트에 의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예, 저희는 그런 기조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뭐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글 내용에 우리 이 박민영 대변인님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뭐 제가 당사자라서 좀 이야기하기가 무한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당정이라는 거는 여당 대변인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전 긴장 관계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평선에서 비교는 어렵고 강인선 대변인께서 좀 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대통령실 안에서 좀 자정작용을 위한 쓴소리를 하셨다면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다면이라는 예. 확인되지 않은 것이 그냥 추정어법이십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 지지자를 불문하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경선 때 출발을 했고요. 이 청년보좌역이라는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선거를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국대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플랫폼을 통해서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선대위 때 이준석 대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실무를 하면서 이 선거를 뛰었던 걸 다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이 독립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와 또 콜라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59초 쇼츠나 AI 윤석열 같은 콜라보 컨텐츠에 대해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저의 특이한 이력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제 저를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팔로워 분들께서 좀 양분화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대강의 이런 갈등으로 갈수록 정말 사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만 해도요. 그러니까 전 대표와 대통령 모두를 좋아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잖아요. 댓글을 보면 정말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호.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지지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 저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180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로서는 전 두 분 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화합하길 바라는 게 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나는 독립된 존재고 대변인으로서 내놓았던 입장도 나의 독립된 판단에 따른 독립적 의견 표출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리를 하면. 근데 아무튼 어제 이 칼럼에서 비롯된 이제 해석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이 그것의 가장 결정적 계기, 일종의 방아쇠가 이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바로 거기서 그것 아니냐라고 해석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세요? 합리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어떤 제가 그 쓴소리를 하기 전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태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주어진 당정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맥락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좀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따지고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틀 뒤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거고 그러니까 그 징계를 위한 심의 개시 결정 한참 전에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변인의 그러니까 비판 논평이 나오기 한참 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맥락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당원 개정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제 운명이 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저께 국민의힘 내부 일부 청년 정치인들이
양두구육 논쟁에 열 올릴 때가 아니라면서 비대위 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저는 당연히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정 세대가 뭐 완벽하게 같은 경향성을 띠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당위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임기 3달 차 대통령과 당이 선을 긋는다는 전제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당위를 쫓는 사람들이 있고 현실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중시하고 계시다라는 전 생각이 들었고요. 예. 각자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이라는 표현에는 여러저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혹시 그런 평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저는 기본적으로 화합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서로 묵은 감정이 있을 때도 오히려 그게 이게 본의 아니게 드러났을 때 이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화합할 전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의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최후의 최후에는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거군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이걸 여쭤보면 아까 이제 질문에도 어느 정도는 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 예. 내지 청년 지지자들 같은 경우 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양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뭐 각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뭐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대통령을 향한 어떤 같은 기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보좌역 간담회 때도 대통령께 4가지 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시대의 리더로서 대통령으로 지지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이 조국 사태에서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웠던 그래서 이 어떤 586 세대가 남긴 어떤 부정적인 잔재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리더로서 저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선거 국면에서도 국정을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어떤 민주당에 말려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어떤 레디컬 페미니즘을 위시해서 좀 개개인을 억압했던 그런 민주당의 실수를 답습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이 세대 통합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 6개월 전에 좀 재연이 다시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격을 했던 그 직원의 마음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짧게. 대표에게요?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는 명백히 지금 약자적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식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네, 돌아와야 할 집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같이 해야 될 동지들입니다. 그렇다면 강대강의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좀 화합과 통합의 길을 쫓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끼리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일단은 좀 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